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최신 시사 상식을 배워보는 시간이죠. 취업엔 시사 콕콕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네, 2부만 오면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시사평론가 최유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우리의 시사 상식과 면접 지식을 팍팍 높여주시겠습니까? 예, 공교롭게도 오늘 3월 12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11일 날은 그 쓰나미가 있었고요. 12일 날 이런 사건이 있었죠. 워낙 충격이 컸던 만큼 그런 사건이었고요.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 달 전에 우리나라가 UAE에 원전을 수주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오는 26일, 27일 양일간 서울에서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는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핵안보정상회의와 핵 발전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 두 분에 대한 미션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또 미션이 있나요? 네. 그냥 토론에 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자신의 주장을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동안 늘 제가 미천이 드러나가지고 상훈 씨한테 망신을 좀 많이 당했는데 뭐 이런 핵 쪽은 상훈 씨도 뭐 잘 모르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제가 이렇게 큰 손해를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번 두고 보자고요. 예, 좋습니다. 네. 근데 최신 시사 상식으로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요즘 뭐 TV를 통해서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자기 의견을 면접을 대비해서 좀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팩트 2012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11 이후 핵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나타나는 것이 킬러 또는 테러리스트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물질이 테러 집단에 의해 악용되지 못하도록 핵 안보, 뉴클리어 시큐리티라고 하죠. 이 강화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개별 국가가 핵물질을 보호하는 데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개별 국가로서 이거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상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런 논의를 맨 처음에 이끌어낸 나라가 피해를 입었던 미국이겠네요. 예. 이런 논의에 불을 당긴 사람 바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2009년 프라하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워싱턴에서 핵 없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이번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는 두 번째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 북한이 비대칭 전력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왔고 현재 북미 회담이 세계적인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이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 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원전의 안전 그리고 이에 대한 날카로운 의견 대립이 아직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의 주요 아젠다는 첫 번째 핵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요. 둘째, 핵물질의 불법 거래 방지. 셋째, 핵물질과 원전 등 핵 관련 시설들의 방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26일과 27일 양일간 이 자율주행인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는 등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크게 이 정상회의가 벌어질 텐데요. 지금 뭐 여러 국가가 참여하고 또 국제기구도 다 참여하지 않나요? 예,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53개국 정상과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독일 웬만한 나라의 정상은 모두 다 참여하게 되고 국제기구로서는 UN, 국제연합은 물론이고요. 우리 귀에 익숙한 IAEA,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 그리고 인터폴이라고 불리게 되는 국제형사경찰기구, 그리고 유럽연합이 참여합니다. 이 행사에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일본산 수산물 맞죠, 상훈 씨? 네네. 거기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죠, 세슘. 세슘이 이제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또 계속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핵이 안전한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분의 미션이 바로 그거예요. 네? 제가 자료 드렸죠, 아까. 이 자료를 바탕으로 두 분께서 토론을 하시는 겁니다. 주제는 원전 추가 건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제가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 현직에 계시는 이 전문가 선생님들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니 이걸 저희가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이걸 발표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요, 두 분이 사시는 게 어떨까요? 예. 자, 지금부터 한국직업방송 주최 한국의 원전 추가 건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각 전문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로 꼭 1년 전 후쿠시마에선 비극적인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의 원전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과 독일, 스위스, 태국, 필리핀, 베네수엘라는 원전을 폐쇄하는 정책을, 그리고 멕시코, 인도, 이탈리아, 요르단은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정책을 들어갔고요. 네.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남아공, UAE 정말 많은 나라들은 아직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형국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건전한 결론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전문가 선생님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윤순진입니다. 예. 네. 다음은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바쁘시네요. 예. 네네. 다음은 민주통일당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 이미경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반대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의 장순흥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진우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이신 새누리당 박영화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상 6분을 모시고 우리 한국 사회 원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저 시사평론가 최 의원님 맡겠습니다. 먼저 원전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사고가 광범위하고 치명적이고 또 지속적인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원전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마치 원자폭탄을 안고 살자는 것과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윤순진, 예, 네.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 예, 말씀해 네, 주시죠. 윤순진입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도록 하죠.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다시피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미래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제성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의 원전의 경제성을 계산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제성을 논한다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더 많이 전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전 확대를 위한 사고의 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수요 관리가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요 관리가 먼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전 찬성 측도 말씀하실 만한데요. 예, 장순웅, 예, 원자력 학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세계는 정보와 자동화, 전기차 보급 등의 원인으로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전기화 사회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전력은 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원전을 통해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예, 원전을 통한 안전적인 전기 공급이 필수적이다.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예, 또 추가로 말씀하시겠다고요?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진우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1982년부터 2010년까지 240% 상승했지만 전기 요금은 18.5% 오른 것에 불과합니다. 효율적인 발전 단가에 원전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 자, 지난해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3.3% 증가했지만 그렇죠. 전력 소비는 5.2% 증가할 정도로 전력 소비 추세가 가파른 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자, 2024년까지 예상되는 전력 수요량 1억 1259만 킬로와트를 감안하면 반드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합니다. 예, 구체적인 수치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순우 회장님과 김진우 원장님께서 앞서 윤순진 교수님의 말씀 관련해서 필요성을 주장하셨는데 문제는 안전 아니겠습니까? 항상 떠오르는 것이 미국의 쓰리마일, 그리고 옛소련의 체르노빌, 그 얼마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이런 안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뜨거운 감자로 생각하는데요. 예, 새누리당의 박영화 의원님,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는 원전을 운영한 지 34년 되었습니다. 사진도 이렇게 네, 하지만 아직 심각한 사고가 없었고요. 일본 원전 사태 이후 실시한 국내 전문가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조사에서도 합격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원전 운영 능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믿을 만합니다. 아, 예. 예. 하지만 그런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해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님, 예,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양이원영입니다. 네, 이렇게 무조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안전과 관련된 그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전을 위해서라면 궁극적으로 일단 독일처럼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또 이런 상황에서 대체 에너지 지원은 이 기술의 문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외면하고 정부가 원전 수출에만 목을 매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 예. 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안전의 문제에서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문제로 또 연결이 되네요. 자, 이미경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이미경 의원입니다. 네, 사실 원전은 이 방사성 폐기 처리 비용 등 운영과 관리 비용을 포함한다면 가장 비싼 에너지원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발표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라늄과 같은 원자력의 원도 지금 매장량에 의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시장이 확대되면 가격이 싸지고 또 효율이 높아지는 기술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예, 매장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 결코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비용 문제까지 나오고 토론이 많이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 김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님, 예,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 원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 투자와 그 제도 마련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예. 자,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1조 원 이상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제도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종종 환경단체 쪽에서 원전의 정상 단가가 낮은 이유를 두고 이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비용 등의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예.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을 현재 2배로 높인다고 해도 원자력의 정산 단가는 자, 킬로와트당 50원을 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양측의 어떤 원전에 찬성하는 쪽과 찬성하지 않는 쪽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자, 이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연을 한 거이지 않습니까? 이 전문가들의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전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각자의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그 방향을 조금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원전 관련돼서 이야기, 아까 후쿠시마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을 때 결코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는데 그 대신 이 핵발전소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들, 지역 개발의 논리라든지 갈등 유발의 문제라든지 혹은 치명적인 안정성에 대한 논리라든지 하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각자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걸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타당한 논리를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런 논쟁이 신문 기사를 통해 자세히 보도되니까 주의 깊게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재연한 이 부분은 각각의 전문가 선생님들의 워딩을 그대로 따서 주장해 드리는 거니까 결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기보다 직접 그 상황을 좀 재현을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원전 추가 건설처럼 좀 사실 예민하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까지 결합이 된 이런 문제들 실제 지금 면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이런 시사 면접, 시사 상식에 대해서 묻는 것은 그 팩트가 중요합니다. 2012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원전 추가 건설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대신 거기에 이면에 깃들여져 있는 논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원활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저는 이게 단순히 안전에 대한 이런 문제인 줄 알았는데 거기 보니까 경제성의 문제, 또 재생에너지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걸 오늘
좀 배웠어요. 네. 그리고 이 정상회의의 취지를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신다면은 네. 이 회의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고 예. 또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무엇인지 더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궁금하신 분들은 그 포털 사이트에 2012 서울 핵 정상회의 여기에 대해서 치시면 취지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그동안 진행된 상황이라든지 작년에 이미 세미나라든지 이런 자료들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게 자세히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012 핵과 관련된 정상회의 분명히 지금 저에게 중요한 이슈고요. 또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문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후쿠시마 원전 사고 1년을 맞아서 이 원전 건설 찬반 논란에 대한 이야기들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시사와 면접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현재 사안과 밀접한 관련이 돼 있는 그런 네.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해가면 좋을지 한 말씀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이견들이 있고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주장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자신의 주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팩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후쿠시마 사건이 있었고 그 이전에 쓰나미 사건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지구온난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련의 사건으로 이어져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인간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 이견의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매체를 통해 접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매체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으면서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기 생각으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사상식, 시사 면접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보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자기의 생각을 똑바로 표현하는 것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느낀 점인데 이제 시사라는 게 네. 당시 있었던 그냥 그 사건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거기에 또 연관된 것들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예. 말을 당당하게 면접관 앞에서 네. 할 수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공부 많이 어렵습니다. 하셔요. 네. 자, 오늘 지금까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 1년을 맞아서 원전 건설 찬반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시사평론가 최유한 씨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